우중가양 파니다야 파리묵항 사팅 우파트페트와 소 사토 아스 사티 사토. 미얀마에서도 봤었나? 태국에서는 그 제가자분들이 자기 그 이제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절에 갈 때 자기 그 의자를 들고 가요. 안전뱅이 의자, 접이식. 등받이 있는 거. 그래서 법문 들을 때 피고 편안하게. 이 테라와다 문화권에서는 한국에서는 그 절에서 독경할 때나 뭐 스님들 법문할 때 모르겠어요. 무릎 꿇고 많이 앉으시던가요? 테라와다 권에서는 되게 불편해요. 벌 받는 게 아닌데. 편히 앉으시면 돼, 편하게.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지. 특히 여기 우리 마아버지 선언처럼 이렇게 십념처 마음 수행, 마음을 주로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보는 수행체에서는 마음이 긴장이 있거나 그러면은 못 보거든요, 마음을. 첫 번째 조건이 그래요. 마음을 보려면 일단 긴장하는 게 없어야 하고. 그래서 아까 오전에 추모 법회 할 때도 제가 깜빡하고,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냥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당연히 제가 체크를 안 해드려도 제가자분들이 이제 태국에서나 이런 데서 그냥 알아서 다 편하게 앉으니까 깜빡하고 또 말씀 안 드리면 다 무릎 꿇고 독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걸 또 깜빡했구나. 태국에 이번에도 들어갔었지만 태국에서는 스님들이 눈썹을 다 밀거든요. 네. 같은 테라와다 문화권이지만 태국만 눈썹을 밀어요, 스님들이. 스님도 미셨어요? 사실 저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사진 보니까 없어가지고. 눈썹이 없죠. 네, 왜 이런 누나 솔직히 있는지. 그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대요. 과거 이제 미얀마하고 태국하고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특히 아유타야 왕조 같은 경우는 미얀마에 의해서 아예 멸망을 했으니까, 할 정도였으니까. 지금도 그 아유타야 그 관광 사진 같은 거 보면은 큰 나무인데 부처님 그 불상이 목이 잘린 채로 있는 그 불두가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 나무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그 많은 미얀마 그 첩자들이죠, 스파이들, 군인들이 스님 복장을 변복을 하고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뒤로 이제 태국 왕이 명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태국 스님들은 구분하기 위해서 첩자랑 진짜 스님을, 태국 그 비구들은 다 눈썹을 밀으라고. 그게 유래라고 저도 제 스승에게 들었습니다. 첩자가 눈썹을 밀고 들어오면 어떡해. 뭐 요즘은 이제 패스포트가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그 스님이 하여튼 제 스승님이 해주셨던 말인데,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태국에 들어가면은 얄짤없어요. 어떤 절에서 내가 절 생활을 하고 하려면은 밀어야 합니다. 그 절마다 에티켓이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하듯이 여러 가지 에티켓 중에 당연히 눈썹을 미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사를 그 절 색깔에 맞춰서 입어주는 것도 에티켓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스승한테, 스님한테 여쭤보니까 왜 그렇게 하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어디 가면 항상 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탁발을 나가는데 어떤 스님이 추운 지방에서, 치앙마이 숲속 같은 데서는 춥거든요. 뭐 우리나라처럼 춥진 않지만 상대적이잖아요,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숲속은 워낙 또 춥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어떤 스님이 양말을 신었으면 다 양말을 신어야 하고. 그래서 탁발 가는 스님 10명이다. 그러면은 한 스님이 양말을 신으면 다 양말을 신고, 한 스님이 양말을 벗으면은 다 양말을 벗어요. 한 스님이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 다 티셔츠를 입고,
한 스님이 안 입고 있으면 다 벗어야 돼요. 제가 궁금해서 왜 이렇게 해야 하냐. 그냥 추운 사람은 입고 안 추운 사람은 벗으면 되지 않겠느냐 물어보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씀이 제가자들이 꼬치꼬치 다 물어본대요. 왜 저 스님은 입었는데 저 스님은 안 입었죠? 그러니까 탁발 나가는데 그 아침에 탁발 나가는데 그런 걸 일일이 다 설명해 주기가 쉽게 말해서 귀찮다는 거예요. 네. 그럴 일을 아예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다 통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눈썹을 안 밀고 있으면은 딱 봐도 다 두드러져요. 그냥 딱 눈에 띄어요. 그냥 머리를 밀고 똑같은 가사 색깔 입고 있어도 워낙 그거니까 큰 스님들이 의심을 하죠. 야, 쟤 누구냐? 바로. 근데 이제 눈에 안 띄고 그냥 조용히 있으려면은 눈썹 밀고 가사 색깔도 딱 똑같이 하고 있으면은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그냥 있다가 객승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자마자 제 친정집이죠. 친정 절에 갔을 때 가사부터 갈아입고 눈썹도 밀고 점심 먹기 가기 바로 전에 그 스님이 야, 너 눈썹 밀으라고. 그래야지 눈에 안 띈다고. 태국 들어가자마자 이틀 만에 바로 밀었죠. 근데 빨리 자라요. 한 달 만에 자랍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하여튼 태국은 그래서 뭐랄까 단체로 움직이는 게 많습니다. 이게 개별적인 행동이 없어요. 미얀마도 아마 모나스트리 특히 만달레이나 이런 강원들은 단체로 많이 할 거예요. 단체로. 하지만 이제 쉐오민이나 뭐 마시 이렇게 수행센터, 메디테이션 센터들은 그냥 개별적인 게 많죠. 그냥 하고 싶은 사람 하나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 안 하고. 뭔가 좀 상가의 끈끈한 생활 그런 거를 체험하기에는 확실히 태국이 좋습니다. 심지어 이 삭발하는 날짜도 똑같이 맞춰서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보름하고 금음이 있죠. 그래서 보름 전날, 금음 전날. 이 보름하고 금음이 포살이거든요. 포살일. 그래서 포살 전날.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죠? 포살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하나요? 예. 월초, 더 친근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래요. 초하루. 네. 초하루 보름. 네. 그죠? 그래서 그 전날 항상 다 단체로 삭발을 합니다. 삭발하고 당연히 그때 눈썹도 밀고요. 그러니까 15일 주기로 2주 정도 주기로 하죠. 먼저 밀면 절대 안 돼요. 혼나요. 큰 스님한테. 네. 그것도 제가 여쭤봤어요. 왜 안 되냐. 네. 잘하는 속도가 다 다른데. 그죠.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가져간 그 오중날로 이렇게 미니까 오중날이나 삼중날은 2주에 한 번씩 밀면은 이게 빡빡해서 안 들어가요. 잘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주에 전 한국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삭발을 하는데 여쭤봤죠. 하니까는 그 삭발하는 날짜를 그러니까 머리 긴 거를 보고 큰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삭발하는 날이 아닌데 삭발한 스님을 보면은 저 스님이 오늘 출가를 했구나라고 이렇게 안 돼요. 그냥 출가할 때 머리 깎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혼동, 오류 뭐 그런 거를 안 만들기 위해서 그게 율장에 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율에 보면은 그 시마홀에서 그 출가를 하잖아요. 시마홀에서 개를 봤는데 그 시마홀 개 출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외부에서 스님이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딱 뭐라고 해야 돼? 결계가 쳐집니다. 결계가. 네. 출가하지 않았던가 그걸 인해 가지고 어떤 스님이 과거에 그거 하다가 출가식 하는데 중간에 들어갔대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있는 스님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이 스님이 오늘 출가했구나라고. 근데 그 스님이 원래 오래전부터 출가했던 스님인데 그런 식으로 오해가 생기니까 그런 사소한 오해들. 그러니까 그런 걸 아예 원천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주에 한 번씩은 그리고 삭발을 할 때 그 2인 1조로 삭발을 해요.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혼자 있을 경우에는 혼자 하지만은 보통은 다 2인 1조 혹은 그 기술이 있는 스님들이 있어요. 이 삭발 기술이 그 스님한테 다 머리를 맡기죠. 그러니까 그런 단체 생활하기엔 참 경험하기엔 좋아요. 태국이. 그 도루코 면도날 아시죠? 일중날로 된 거. 그 이발소 같은 데서 쓰는 거. 그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이 없는 스님들은 포를 떠버리죠, 그냥 막. 네. 실제로 그 사산 스님 한번 태국에 오셔가지고 한번 놀라 자빠지신 적이 있거든요. 저 말고 제가 이제 멘토 스님으로 활동을 할 때 1년 지나고 새로운 출가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삭발을 해주는데 이제 나이 드신 노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스님이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모셔가지고 삭발을 시키는데 그 스님 아예 포를 떠버렸어요. 마지막 막 피가 막 줄줄줄 막 흐르더라고. 네.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들이 부처님 당시에 그 아누르타 존자 이야기가 생각나요. 아누르타 존자라고 천안제일이라고 계셨죠. 그 양반은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안 자고 잠도 안 자고 용맹정진하다가 시력을 잃으셨거든요. 근데 시력을 잃는 대신에 천안을 얻으셨다고 나와요. 어쨌든 그분 인터뷰하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인터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요령들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몇 개 드리자면은 사실 우리가 처음 이제 아직 사띠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도 없고 아직 수행 처음 하고 그럴 때는 구분은 잘 안 되지만은 수행에는 체험자하고 관찰자가 있습니다. 체험하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 그걸 뭐 체험하는 놈, 관찰하는 놈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체험자, 뭐 관찰자 이렇게 불러도 돼요. 처음에는 이 체험자하고 관찰자가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확연하게 구분이 안 가요. 뭐가 체험하는 마음이고 뭐가 관찰하는 마음인지. 수행에서 인터뷰는 전적으로 이 관찰하는 쪽에서 뭘 관찰했는가를 인터뷰를 하시는 거거든요. 체험자의 그 체험했던 것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인터뷰 내용으로는. 그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뭐 체험자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그냥 일상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뭐 밥 먹는 거, 뭐 좋은 소리 듣고, 뭐 드라마 보고. 저도 요즘 넷플릭스에 좀 빠져가지고. 네. 원래 시작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사극을 좋아해가지고 고려 거란 전쟁, 예, 그걸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뭐 요즘 또 미드를 좀 많이 보거든요. 영어 공부한다는 건 핑계고. 적절한 핑계십니다. 예.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 오늘 공양하셨고 아침에 오셔가지고 뭐 오면서도 차 뭐 운전하는 거 뭐 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 압축을 하자면은 체험자는 이 안이비설 신의 육군경식으로 경험한 모든 것들 그리고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경험할 것들 이 모든 것이 체험자입니다. 체험자. 그 체험의 퀄리티, 성질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좋든지 나쁘든지. 혹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든지.
세 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는 좋은 거, 나쁜 거,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좋은 일, 나쁜 일 일어납니다. 이거는 수행을 하건 안 하건 관련이 없어요. 수행을 해도 일어나고 수행을 안 해도 일어나요. 일어나게 돼 있는 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어떤 뭐 그 운명론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체험자 쪽은 운명이 맞아요. 운명론적인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체험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내가 관찰자 쪽에서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체험한 것들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운명론은 아니죠. 운명론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미래를. 근데 지금 현재 내가 그것을 어떻게 관찰하느냐, 이 관찰하는 쪽에 달려 있어요. 이게 바뀌는 거는.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이 체험자 쪽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첫 번째 화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화살. 부처님도 첫 번째 화살은 못 피한다고 하셨죠. 부처 이거는 열애도 못 피하시는 거예요. 벽지불도 못 피해요. 아라한들도 못 피해요. 아라한들 중에 이교도들한테 맞아서 죽은 그 아라한들도 계셨죠. 많아요. 대표적인 게 그 강도들한테 맞아 돌아가셨던 상수제자, 모칼라나 존자. 과거에 그 부모님을 살해했던 업인가 그래요. 오무간죄 중에 하나인데 그 업이 발현이 돼가지고 그 강도 떼들이 와서 그 존재한테 해코지를 했을 때 그 업의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모칼라나 존자가 그 신통 제일이셨잖아요. 신통의 힘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발현이 안 됐다. 업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사실은 받아야지, 해결을 해야지, 청산을 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란이시기 때문에 그 생에서 파리니빠나에 드시기 때문에 반열 만에.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체험자 쪽은 전적으로 일어납니다. 또 다른 그 경전의 표현은 뭐라고 그 체험자 쪽을 뭐라고 하냐면 세간팔풍이라고 해요. 8가지 그 일어나는 그 바람이라고 하죠. 뭐 칭찬이 있으면은 명예가 있으면은 명예가 실추되는 게 있고, 칭찬이 있으면 비난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은 불행이 있고, 부가 있으면은 가난함이 있고. 이건 무조건 일어납니다. 이제 처음 안 보이기 때문에 수행을 처음 시작을 해도 그 부분이 이제 근데 이 체험하는 거하고 관찰하는 거하고는 확연히 다르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둘이 너무나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체험한 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들 해요. 뭐 제가자분들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쇼미에서 많이 보셨죠? 네. 거의 다 그러죠. 그렇죠. 네. 네. 특히나 이 스님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만이 아주 뛰어납니다. 아만. 네, 아만심.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스님들이 제가자분들보다 아만심이 더 커요. 더 뛰어나요. 그래서 막 과거에 본인이 어떤 체험을 했는데 거기에 이미 의미를 부여를 해가지고 그게 특별하다고 느껴. 특히 사람은 누구나 다 본인이 특별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아만심이 더 크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더더더 특별하다고 느끼겠죠. 뭐 과거에 특히나 어렸을 때 어떤 꿈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꿈을 꿨는데 그게 어떤 무슨 박혁것의 뭐 계시처럼 의미를 부여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정작. 그게 그냥 그래 체험을 했어. 근데 뭐 어쨌다는 거야. 그걸로 인해 가지고 번뇌가 어떻게 해결됐다. 그걸 보니까는 뭐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 마음이 어떻게 됐는데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됐다. 그럼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됐는데 그 마음 상태를 보니까는 번뇌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게 보였다. 번뇌가 일어나는 거 보이고 안 일어나는 게 보였으면은 어떻게 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게 보였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돼. 이게 전부 다 관찰자 쪽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고려 거란 전쟁보다 더 재밌는 자기 스토리를 막 얘기를 해요. 체험한 것들. 네. 그거는 사실은 인터뷰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스님들이 뭐 그래도
이제 수행을 한다고 오신 분들한테 뭐라고 하진 않죠. 가령 뭐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어린 조카가 6살 먹은 조카가 그 기린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져왔는데 딱 봐도 누가 봐도 기린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 이게 무슨 기린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하지. 잘 그렸네. 그래. 걷다 대고 험한 말 하는 삼촌이나 고모가 뭐 모르겠어요.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체험은 있어요. 어쨌든 체험한 것들 체험한 거. 근데 그 체험을 계속해서 알아차리고 해야지 그 체험하는 마음, 체험자 쪽에서의 체험할 때 알아차려야지만 이 관찰하는 마음이 이제 툭툭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뭐 완전하게 떨어져 나오는 것도 경험하고, 뭐 어느 정도 떨어져 나오는 것도 경험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체험을 했는데, 가령 뭐 체험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뭐 일상에서 특히 밥 먹을 때, 밥을 먹는데 뭐 상대방하고 대화하고 있으면서 밥을 먹었는데 뭐 상대방하고 대화하면서 먹으니까 뭐 뭔가 입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게 뭔지 뭐 그냥 습관적으로 먹잖아요. 그냥 맛도 그냥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걸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음을 관심을 이쪽에다 두니까는 이게 안 보이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더 나아가서 지혜가 발전될 수도 있죠. 체험자 쪽의 마음이 이게 개발이 되면은 가령 마음은 어떤 한 특정한 대상에 집중하는 성질이라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지혜가 모아지면은 그 지혜가 이제 나중에 대상이 되거든요. 그 지혜가 대상이 되면은 이제 체험하는 쪽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니까 체험이 있고 그 수행의 그 진행 과정이 체험이 있고 그 체험을 관찰하는 마음이 있고 이 관찰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여기서 얻어진 지혜들 이 지혜를 이제 또 이 대상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벌써 두 발짝 뒤로 물러났죠? 두 발짝 뒤로 물러나니까는 이 앞에 맨 앞에 있는 얘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두 발짝 물러났을 때는 이제 윗바사나라고, 그때는 이제 윗바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해요. 사실은. 물론 아까 제가 7살 먹은 조카 예를 들었지만 그것도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고 시작을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뭐 거기서 야 네가 지금 하는 거 윗바사나가 아니야라고 또 안 해요. 뭐 너무 그 얘기만 하면은 이제 때로는 이게 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그렇게 되려면 어쨌든 알아차려야 합니다. 계속 알아차리면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대상을 볼 때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그냥 관찰자로서 전 수행 초기에 그 비유를 많이 했었어요. 그 과학자들이 과학 실험을 할 때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상정해 두고 실험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과학을 해버리니까 그 실험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가설을 세우고 그냥 관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관찰된 거를 데이터를 차곡차곡 다 모으잖아요. 모아가지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죠. 그거에 똑같아요, 방법이.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되게 전체적으로 봐라 이 얘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려는 의도가 막 인위적으로 처음에 들어가더라고요.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가 되게 좀 괜찮아요. 좋아요. 방금 좋은 걸 얘기해요. 방금 관찰자 쪽을 약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라는 거에 그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려면은 이게 막 힘줘서 하나에 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뒤로 약간 물러나야 되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잘은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 어떤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예시에서 체험의 예시에서 어떤 결과를 어떤 지혜를 거기서도 지혜를 충분히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아, 수행을 처음 할 때는 잘 안 되는구나. 다시 말해서 이 일어남과 사라짐,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단박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라는 걸 충분히 갖춰져야지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과거의 어떤 업의 힘이 쭉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거기에 브레이크를 내가 준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밀려나는 그 자동차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밀려나잖아요. 그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힘이 가성의 그 힘이 있구나. 가속도의 힘. 그러면은 마음이라는 것이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성질이 있구나. 그러면은 마음에는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죠? 아, 그럼 좋은 마음도 가속도가 나고 마음은 가속도가 난다고 했으니까 좋은 마음도 가속도가 나고 나쁜 마음도 가속도가 나는구나. 아, 좋은 마음이 가속도가 나서 열반으로 가는 길이고 나쁜 마음이 가속도가 나는 것을 윤회라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사소한 사건이지만은 관찰자 쪽에서는 그런 지혜들이 하나하나씩 도출이 된다는 거죠.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사티를 할 때 그럼 저는 생각이 좀 멈추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맞는 상태인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자, 지금은 방금은 어떤 쪽을 얘기하셨어요? 체험자 쪽보다도 관찰자 쪽보다도 경험자, 체험자 쪽을 얘기하셨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멈춘다. 그것이 잘 된다, 안 된다. 체험자 쪽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체험자 쪽은 그것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없어요. 그냥 단지 관찰자 쪽은 관찰자는 그냥 관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잘 구분이 안 되죠? 잘 안 되는 거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그냥 멈췄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나요? 그죠? 멈춘 게 보였어야 되나요? 체험자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관찰자 쪽은 그것이 멈춰도 상관이 없고 안 멈춰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을 했을 뿐이니까. 멈췄으면 멈췄다고 관찰을 하고 안 멈췄으면 안 멈췄다고 관찰을 하고. 근데 아직은 그 관찰자, 방금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체험자와 관찰자의 거리가 아직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돼요, 이 둘이. 근데 어쨌든 그런 체험을 하셨으면은 어떻게 그것이 잘 된다 안 된다라고는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 딱지를 붙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생각이 많았구나. 생각이 안 일어났으면은 어려워. 생각이 안 일어났으면 그냥 생각이 안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이기 때문에 이따가 개별적으로 또 인터뷰를 하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질문 내가 잘 이해했는지 잘 몰라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체험을 하는 걸 A라고 보면 체험 입장에서 보면 관찰은 A-라고 봤을 때 A-가 A를 관찰하는 겁니까? 그렇죠. 체험자가 A면 그 체험자를 관찰하는 A-가 관찰자. 그렇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사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더블 클릭이라고 하는 얘기가 상관없습니까? 그게 더블 클릭입니까? 지혜가 좋으시네. 그렇지. 아까 좀 전에 스님 관성의 법칙 말씀하셨는데요. 머리로는 이제 이해가 됐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게 적용이 이제 될 때까지의 시간차가 있잖아요. 알았지만 내 몸은 이미 그 업술에 의해서 이제 휩쓸려 가고 일정 기간 쏠려서 가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근데 이제 그렇게 될 때 그 시간차 동안에는 어디다 의미를 두나요? 어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머리로는 이해를 했어. 이거는 나의 시행에 도움이 되지 않아라고 이제 그걸 했을 때 실제로 행위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그건 계속해서 그 업력에 당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마음에, 그러니까 그 관찰자 쪽, 관찰하는 마음이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그 앞에 일어난 체험자, 그 좋다, 싫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막 일희일비하는 것들, 시시비비하는 것들이 줄어들어요. 그 줄어드는 걸 보면서 그 관성이 줄어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쿠살라, 그러니까 악업 쪽, 그것이 줄어들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줄어들었다가도 또 늘어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리고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마음이 고요하다라고 했을 때 기습적으로 또 막 큰 것이 또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세요? 사람 미치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그 목갈라나 존재 예를 들었잖아요. 청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빚을 안 갖고 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까르마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요. 그 힌두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만약 선행 100을 베풀었어요. 전생에. 그럼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서 뭐 부귀영화를 누린다든지 어떤 그런 식의 세계관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불교에서 까르마의 의미는 제가 생각할 때 제 생각에 밸런스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거든요. 그게 맞는 해석인지. 밸런스. 저는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네요. 그러니까 틀리다 나쁘다가 아니라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색다른 관점이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적합한 예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돈을 손해를 보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번 생이든 전생이든 어떤 행위든 말이든 어떤 거에서 그게 이제 쌓여서 그 잘못된 것을 상쇄시키려고 그래서 사기당하는 아이덴티티를 불러들였다. 그렇게 하면 너무 부처님이 너무 가혹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그 방금 말씀하신 예시에서 수행자의 관점은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동요하는 그 마음이 얼마만큼 끌려가느냐, 끌려가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는 포커싱이 돼야 돼. 어떤 큰 일을 당해도 왜 그러냐면은 그런 큰 일을 당했을 때 한 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고쳐야 돼요. 이 수행은. 그래야 더 큰 소를 목장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사띠 힘이 약해서 어떤 큰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막 마음 고생을 하고 했다고 해서 만약에 수행을 놓아버리고 그냥 다시 그냥 좋은 일, 재밌는 일, 여행을 떠난다든지 그냥 감각적 욕망을 찾아서 그런 일들을 잊고 그런 방법을 세간에서는 쓰죠. 그럼 다음번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마음고생을 또 한다고요. 잠시 그런 식으로 도피를 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좋아가지고 거기 빠져들고, 싫은 일이 일어나면은 막 싫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그게 그런 반사작용이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걸 막 좋아하는 거나 싫은 일을 당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거나 플러스 마이너스일 뿐이지 그 힘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을 당했을 때도 주의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마음은 그 경계를 놓으면 안 되고
나쁜 일을 당했을 때는 뭐 당연히 경계를 안 놓아지죠. 그때는. 근데 또 그러니까 좋은 일을 당했을 때도 경계를 놓으면 안 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 수행 중에 좋은 체험들 막 할 때는 막 사마디가 좋고 막 그럴 때, 딱 이렇게 앉아 있어도 막 좌선을 해도 뭐 2시간, 3시간이면 막 이렇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고 막 사마디가 좋고, 그런 체험들을 했을 때 그때도 조심을 해야 돼요. 그걸 좋아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번에 그게 안 됐을 때 그걸 또 찾죠. 그리고 또 경험을 또 내가 시시비비 해가지고 좋은 경험이다, 나쁜 경험이다 이렇게 또 구분을 또 해버려가지고 좋은 경험만 또 체험하려고 하고. 그 체험자 쪽에서는 그래요, 항상. 그럼 무슨 그 사마디가 됐다면 그냥 다시 왔을 때 다시 또 사마디 쪽으로 가야 되잖아. 상관없어, 안 가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관찰자도 좀 그래요. 이 사티 수행은, 위파사나 수행은 사마디가 좋았던 경험, 그냥 지금 다시가 어디야? 또 다시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를 말해야 돼, 현재. 그냥 지금 현재. 계속해서 현재, 오직 현재. 현재에 보면은 덤덤한 것도 느끼고, 방금 전까지 사마디가 좋았다고 해서 그 사마디가 뭐 일평생 가진 않거든요. 그죠? 길어야 모르겠어요. 길어야 2시간, 3시간 가려나? 더 가면 뭐 많이 쳐줘야 일주일? 그죠? 그럼 일주일 뒤는 어떡할 건데? 그것이 없으면. 그죠? 그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현상, 일어나는 현상. 조건이 맞아져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지, 현상일 뿐이라고 받아들여야지, 관찰을 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아, 이렇게 그냥 일어나는구나. 그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대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대상은 있어요. 그것이 없어진 상태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많이 놓치죠. 대상이 없어졌다고. 대상은 항상 체험자 쪽은 대상은 항상 있어요. 체험자 쪽은. 아까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첫 번째 화살은 못 피한다고 했죠. 첫 번째 화살은 못 피한다. 이 소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대상은 항상 있다. 스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이 수행을 한 1년 1개월 이렇게 하면서 대상은 항상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한 것도 한 8, 9개월 지나서였어요. 근데 그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의미로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전에 스님하고 인터뷰할 때 그때도 또 배움이 있었는데 아는 마음을 계속 아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게 가장 잘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보는 마음의 작용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순일하게 됐다 안 됐다 했어요. 근데 이전에 한 번의 깨우침이 있고 나서 있어도 아는 마음, 없어도 아는 마음, 물형으로 많이 얘기하시는데 켜져도 아는 마음, 꺼져도 아는 마음. 그렇죠. 멍하게 있다가 이해가 왔어요. 아는 마음 아는 성질이 있었네. 이거를 한참 후에 이해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제가 아는 마음을 알면서 보는 마음의 작용을 보면서도 동일하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 이전 인터뷰에서 좀 깨주셨어요. 그때도 그걸 알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저는 선명한 사태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좋아요. 아는 마음을 보면서, 아는 마음을 알면서 보는 마음의 작용을 보는데, 공양관에서는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아는 마음을 보면서 고요한 상태에서도 해주고살림과 얘기하고, TV가 나오는 소리, 먹는 것까지도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고요하게 사마디도 있으면서 아는 마음의 작용들도 다 받습니다. 이럴 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 가서 마찬가지 제가 집중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 아는 마음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약간의 흠결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작용을 볼 때는 포커스를. 근데
어쨌든 그게 저한테는 중요한 것이어서 그걸 하면서 보는 마음의 작용을 보는데 화장실에서 아는 마음을 알고 있는데 보는 마음의 작용들이 잘 안 보이니 불만족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바로 몸의 동작이나 느낌 이쪽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살아나긴 했는데 그 인터뷰를 하면서 스님이 원포인트로 주신 게 굉장히 컸거든요. 왜 그거를 다시 몸이나 느낌으로 가느냐. 지금 마음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럼 선명하게 아는 마음과 그렇게 있다고 알아지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 그렇지 않다고 알면 된다가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있어도 아는 마음, 없어도 아는 마음, 켜져도 아는 마음, 꺼져도 아는 마음 되게 큰 얘기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조사선에서 이거랑 똑같았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나서도 알면서 아는 마음을 안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그거는 일정 수준밖에 안 됐던 거예요. 인터뷰 과정에서 그걸 알고도 이제 내가 여전히 선명한 아는 마음 또는 선명한 사띠 아는 마음도 알아지면서 보는 마음의 작용도 보아지는 상태를 계속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는 마음이거든요. 아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다른 수행자분들도 한번 그런 그 원포인트 레슨을 주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이 부분에선 가장 크게 깨달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깨닫고 나서 진도가 확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길래 제 인터뷰 드렸던 거랑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이제 꺼져도 아는 마음 전혀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이해도 안 갈 뿐더러 말장난처럼 느꼈는데 지금 말씀 듣고 그게 왔어요. 예. 원래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 수행의 그 패턴이 그래요. 그래서 수행할 때 정말 경계하는 것들이 절대 어떤 딱 이것이 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부여하는 순간 끝나요.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근데 또 이게 맞다 이것도 또 좀 그렇던데. 예술인은 이게 맞나 이것도 또 확인하기가.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야지. 내가 그냥 혼자 이게 이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혜가 나중에 이제 혼자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혜가 생겼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어떤 뭐가 이거다 이렇게 딱 해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진짜. 나중에는 이제 아까 제가 이 출가자들이 아만이 크다고 했는데 그 아만보다 더 큰 아만이 생겨가지고 이제 어떻게 손을 못 써요. 좌선하면서 이제 삿대를 두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고해지면서 혼침이 있는 건 분명히 아닌데 모든 것들이 좀 끊기긴 하더라고요. 끊기는데 대상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뭐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가슴이 심장이 조금씩 울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그거하고 같은 맥락인 거죠? 맞습니다. 자, 이어서 자 여기 보면은 야냐로까 마하테라 입적 10주기 추모법회 입적 10주기 추모법회 기하고 추 사이에 지금 빈틈이 한번 있었죠?
입적, 십주기, 쉬고, 추모법회, 빈틈이 한번 있었죠. 이 관찰자에게는 그것도 대상이라는 거예요. 소리만 대상이 아니라 소리가 없음도 대상이라고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거예요. 근데 이 관찰자가 아니라 체험자는 소리 들려오면은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집중했을 때만 그게 있다고만 이렇게 해버린다고. 분명 거기에는 공간이 한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따라가니까. 그 십주기 추모법회란 내용을 따라 그 단어의 스토리, 내용, 관념의 스토리를 따라가는데 최적화돼 있어요. 나는 그거를 그 따라가는 것이 나쁘다라고 표현하지 않겠어요. 최적화돼 있다고 표현이 딱 바로 떠올랐거든요. 네,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개의 특성은 그래요. 이 체험자 쪽은. 그 체험자를 다른 말로는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은 보는 마음이라고 해요. 보는 마음. 보는 마음은 그거에 특화가 돼 있어요. 개의 특징은 그거예요. 개의 역할은 그거예요. 그러면 보는 마음에서 보는 마음이 나쁜 게 아니죠. 보는 마음이 나쁜 놈이라고 해버리면은 우리 어떻게 살아요? 눈도 감고 살아야 하고 막 듣지도 못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그 보는 마음에서 번뇌는 일어나요. 조건이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번뇌 따로, 그러니까 보는 마음 따로 번뇌 따로라는 거죠. 아무튼 그 보는 마음, 이 체험하는 그쪽은 항상 그 관념만, 내용만 따라가기 때문에 반면 관찰자는 그 내용을 따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관찰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관찰.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아주 큰 깨달음을 공유를 해주셨는데 그겁니다. 있어도 아는 마음, 없어도 아는 마음. 그걸로 이제 윗바사나 수행이 이제 시작이 돼요, 사실. 왜? 있어도 아는 마음, 없어도 아는 마음, 보여도 아는 마음, 안 보여도 아는 마음, 들려도 아는 마음, 안 들려도 아는 마음. 자, 그러면은, 육군경식의 일이죠. 보이고, 들리고,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볼 때 보인 줄 알고, 들리면 들린 줄 알고, 냄새 맡으면 냄새 맡은 줄 알고. 이제 대상이, 얘네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가 드러나죠. 그 알고가 이제 된다고. 알고가. 뭐가 보이든 안 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면 보이는 줄 알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줄 알고. 이 알고에 이제 포커싱이, 이게 무게중심이 쏠려요, 이제. 이 수행의 그 패턴이.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대상이 바뀐다. 근데 이거는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대상의 차원이 바뀐다는 표현을 써요, 저는.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차원이. 뭐, 새끼에서 무새끼로 갔다고 할 수도 있고요. 대상의 차원이 바뀐다는 것을 잘 모르고 혹은 그거에 대해서 혼동하거나 어떤 정보를 들어두지 못하면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체험을 했어도 이렇게 짚어주는 인터뷰를 못 들으면은 대상이 없어지면은 없어져서 막 안절부절을 해요. 그죠? 근데 대상의 차원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면은 보여도 아는 마음, 안 보여도 아는 마음.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가면은 수행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너무 갑자기 누구지 옛날에 그 그림 그리면서 참 쉽죠 하는 그 아저씨 그 생각이 나는데, 바보 아저씨 생각이 나는데, 아니 근데 안다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좀 의문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얘기도 많이 듣고 내가 생각해도 알고 있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관념으로 줘서 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과연 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거를 내가 안다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뭔가 에비던스가 있어야 되는데 에비던스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좀 불확실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제 확실해지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수행에서 말하는 파라마타 체험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실제 체험. 실제를 이제 본인이 사티가 커져서 그런 그 통찰 체험들, 그게 비교 대상이 됩니다. 통찰 체험을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아직 물 밖에 나오지 않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물 밖으로 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죽으니까 거북이라는 거예요. 거북이. 아직은 그 물에서 벗어나서 땅에 갔을 때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에비던스가 분명해집니다. 한참 가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네. 우리 거사님이 뭔가 소소하지만 쏙쏙 그 지혜를 빼내는 그 능력이 있으시네. 네. 작은 지혜지만 그런 작은 지혜들이 모여서 네. 큰 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수행이 쉽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 테크닉이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일관적이에요. 그냥 일관적이에요. 마음가짐 바르게 하고 알아차림 있고 그냥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일상에서 깨지지 않고 이어지고 그거밖에 없어요. 막 삼매 선정을 들고 장좌불화를 하고 막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이 부처님 수행이에요. 특히 제가자분들도. 근데 일상에서는 잘 안 되죠. 그래 안 되면은 절에 와서 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고 개인 시간을 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또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중요한 거는 그 올바른 마음가짐. 그러니까 대상을 관찰할 때 그냥 좋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사실은 알아차림보다도 먼저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알아차림이 올바르지 않은 알아차림이 되거든요.